지난 시간에 씬 에어포일 시어리에 대해서 얇은 날개 이론에 대해서 10일 방정식까지 유도를 했어요. 미분 방정식을. 그래서 그 푸는 과정으로 이제 할 차례인데 앞부분 설명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푸는 과정을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파트의 몇 페이지를 그대로 다시 업로드 시킵니다. 자, 해서 이어서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씬 에어포일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씬 에어포일, 얇은 날개 이론, 얇은 날개 이론. 우리는 이 7번 섹션에서 얇은 날개에서 양력 계수 변화율이, 양력 계수 변화율, 이 기울기가 2파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이제 이 섹션의 결과를 먼저, 이제 우리가 가는 목표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결과를 한번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기울기가 2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에어포일의 공력 중심이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기 4분의 1이라는 것. 코드 랭스의 4분의 1이라는 거를, 그걸 목표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유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캔버라인에다 볼텍스 시트를 분포시킨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캔버라인에. 그 다음에 코딱 컨디션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캔버라인이 스트림라인이 돼간다. 캔버라인이 스트림라인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가니까 노멀 벨로시티가 없다 이거죠. 스트림라인이니까 노멀 벨로시티가 V 노멀은 0이다. 그래서 감마 분포를 계산하면 감마로부터 적분해서 총 대문자 감마를 구해서 양력을 계산한다 이거죠. 양력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리는 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에어포일을 바둠각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바람 이렇게 오고 그리는 게 아니고, 자, 코드 라인을 따라서 X축을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직하게 Z라인 그리고, 코드 라인에 따라서 X축 그리고, 캠버 라인은 Z는 이거로 ZX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V 인피니트가 되고, V 인피니트고, 바둠각이 알파고, 그러면 이 각 위치에서 노멀 벨로시티는 이제 W 다시, 노멀 벨로시티를 W 다시라 하자. W 다시는 노멀 벨로시티, 볼텍스 CT에 의한 노멀 벨로시티, 볼텍스 CT, 이제 볼텍스 CT는 이 캠버 라인에만 볼텍스 CT가 존재하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거를 W 다시란다. 자, 그 다음에 캔버 라인에다가 볼텍스 시트를 분포시켰더니 여기에 감마 S의 함수잖아요. 감마 S의 함수. 감마 S의 함수니까 이 S를 따라서 적분하고 어쩌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 이게. 그래서 그냥 캔버 라인 대신에 코드 라인에다가 감마를 분포시키자. 그지? 코드 라인에다가 그냥 캔버 라인은 이대로 놔두고, 캔버 라인은 어쨌거나 캔버 라인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캔버 라인에 적용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분포가 아니고, 여기 볼텍스 시트는 여기 코드 라인에다 이렇게 분포시키고, 시트는 이렇게 분포시키고, 캔버 라인에다는 바운더리 컨디션만 분포시키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캔버 라인을 스트림 라인이 일단 돼야 되겠죠. 그거마저 코드 라인에다 하면은 이제 그 시메트릭 에어폴이에요. 시메트릭 에어폴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캔버를 무시해버리면 전부 시메트릭 라인 돼서 뭐가 되겠어요? 여기 이 값을 못 쳤죠. 이 값이 무시돼 버리니까 이거 좀 곤란하다 이거지. 이것만 계산할 때는 시메트릭 에어폴이니까 캔버 라인, 저기 시메트릭 에어폴이니까 코드 라인이 캔버 라인이니까 그때는 가정도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캔버가 있는 경우에는 캔버 라인에다 스트림 라인이 되도록 해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뒷전에서 코딱 컨디션을 만족하기 위해서 감마 C는 니꼬로 제로를 적용해야 되겠다 이거죠. 코드 라인 저기 뒷전에서 감마는 제로가 되도록 해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캔버 라인에 적용하는 노멀 벨로시티는 어떻게 되냐? 캔버 라인에 적용하는 노멀 벨로시티는 프리스트림에 의해서 생기는
생기는 속도 성분과 그 다음에 볼텍스 CT에서 생기는 속도 성분을 합해서 0이 되면 되죠. 캠브라인의 합해서 뭐 노멀 벨로시티에다가 W-X는 꼴의 0이 되게 해준다. 이거니. 그래서 저런 좌측에 이제 그림이 복잡하게 그리는데 우리가 이런 거 그림 그릴 때는 뭐 아무데나 이렇게 뭐 뒤쪽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자 앞쪽에 항상 플러스 되는 쪽이 각도도 이렇게 면의 각도도 플러스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면의 각도가 여기 마이너스로 내렸잖아요. 마이너스로 내려서 수식을 쓰면 잘못하면 여기에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쪽 이점이 아니고 이점에다 적용해서 여기다 그림을 그렸어요. 이점에다가. 그러면 V 인피니트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V 인피니트 이렇게 가고 면은 S면은 이렇게 가고 S면은 이 면을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이 각이 플러스 되게 해줘야 된다 이게 플러스 되게 그러면 S의 수직한 성분은 V 노멀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프리스트림에 의한 노멀 벨로시티는 얼마냐면 여기 이렇게 이만큼이지. 만약에 이쪽 각으로 따지면 이게 보를 한참 여기 따져봐야 돼. 여기 뭐 보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쪽 앞쪽으로 해주면은 쉽게 알파 마이너스 세타. 자, V 인피니티의 노멀 성분은 V 인피니티가 사인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세타는 얼마냐면 기울기니까 dx분의 dz의 인버스 아크탄젠트죠. 자, 탄젠트 세타가 dx분의 dz죠. dz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서처럼 T쪽에다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게 여기다 마이너스 붙들고 다니잖아요. 붙들고 다니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세타는 이렇게 탄젠트 세타는 dx분의 dz니까 알파에서 세타를 빼주면 된다. 이거죠. 알파에서 세타를 빼주면은 여기도 알파가 더 크게 해야지. 왜냐하면 여기 V 인피니트를 큰 속, 여기 이쪽 방향으로, 노멀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해주기 위해서, 모든 방향을 플러스 해놓으면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면 지가 저절로 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알파를 아래쪽으로 놓으면 속도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었으니까 마이너스로 붙여갖고 처음에 값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헷갈리니까 항상 뭔가가 값을 정의할 때는 플러스가 되게끔이 그래서 V 인피니티의 노멀은 여기서처럼 이 속도 성분에 해당하는데 그거는 V에다가 사인 알파 마이너스 세타 이 값이 알파 마이너스 세타인데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dx분의 dz 이 그림을 놓고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세타가 무지 적다. 세타가 적으면은 탄젠트 세타도 세타죠. 그냥 이렇게 우리는 항상 각을 적다고 가정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탄젠트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간다 이거죠. 적다고 0이라고 놓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사인 커브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적은 범위에서 리니어하게 이렇게 우리가 적다는 말이 아주 애매하죠. 우리가 공학하는데 적다 뭐 무지 크다 가장 애매한 말을 많이 써요. 어디까지 적어도 되죠? 어디까지 적어도 되죠? 실험에서 답이 맞는 데까지 실험에서 그 답하고 너무 엉뚱해 갖고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 적다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말이죠. 우리 항상 1보다 무지 적다. 이렇게, 1보다 무지 적다. 그러면 얼마만큼 적다는 얘기냐? 0.001이라는 얘기나 0.0001이냐? 그게 아니고 답을 구해봤더니 예측되는 어떤 실험치나 이런 것들이 그 이론치에 잘 맞더라. 그 범위까지 적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세타는 그래서 탄젠트 세타 대신에 세타라 그러고 그러면 dx분의 dz가 되죠. 세타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세타는 거로 탄젠트 세타고 dx분의 dz고
그 작다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세타고, 작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는 우리 작다고 가정하면 항상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1이다 그런다. 근데 여기 적다 그래서 0이라고 넣으면 값이 없으니까 그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V의 인피니트 성분의 노멀 성분은 엑스트림의 V 인피니트의 알파 마이너스 dx분의 dz다. 노멀 성분을 일단 구했어요. 일단 노멀 성분을 구했고, 오케이, 노멀 성분을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볼, 저기 W 값이 볼텍스 CT에 의해서 생기는 값. 그럼 우리가 볼텍스 시트를 어디다 넣기로 했냐면 어디다 볼텍스 시트를 여기 코드 라인에다 넣기로 했어요. 코드 라인에다 넣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칸버에다 넣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WS가 됐는데 이것도 보니까 뭐 다루기가 아주 어려워요. 저기 프리스트림에 대해서는 이 값을 확실하게 그냥 구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W 다시 S 더 WX로 그 바로 아래 값으로 대치하자. 그러면 그 유동의 주 성분이 주로 볼텍스 저기 프리스트링 값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오차는 감수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 캠버 라인에 적용하는 노멀 속도 성분을 그냥 여기 코드 라인에다 바로 적용하자. 그러면 뭐 이거는 볼텍스 시트 직선에다 놓고 그 의미 있으니까 엄청 쉽죠. 엄청 쉬워요. 그러면 어느 점에서 자, 이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이 미소 엘리먼트 T 크시가 갖고 있는 볼텍스가 여기에 어떤 속도를 주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도니까 아래쪽으로 이런 속도가 있겠죠. TW 아래 다운워시 되는 속도 성분은 여기서 여기 거리니까 어떻게 돼요? 2파이의 x 마이너스 크시. 이때도 크시를 이쪽 바깥으로 가면 거꾸로 되니까 이거 그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양이 되게끔 항상 x 마이너스 크시 2파이. 그 다음에 강도 감마 크시의 d 크시 여기 d 크시 곱해주고 그 다음에 보는 속도 성분이 이쪽 방향이 w 성분이니까 마이너스 성분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자, 해서 W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적분을 한자 0에서부터 코드랭스 C까지 이걸 적분해 주면 되죠. 적분해서 코드랭스 C까지 적분을 한다. 2파이분의 x 끝이분의 감마 끝이의 d 끝이다. 자, 그러면 두 개를 합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합해서 자, 프리스트림에 의한 노멀 속도 성분과 여기 그 볼텍스 CT에 의한 노멀 속도 성분을 합해서 0이 된다. 0이 되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시간이 이렇게 된다. 이게 sin 에어포일 셀이다. sin 에어포일 셀이. 자, 어떤 값이 주어져 있냐면 프리스트링 값 주어져 있고 알파 주어져 있고 그 캠버 라인 주어져 있고 에어포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식이 주어지고 우리는 적분식으로 해서 이 감마 값을 구하자는 거잖아요. 감마 값을 구하자. 감마 값을 구하자는 거다. 여기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가 들어간다면 일단 스트림 라인에 해당한다. 물론 가정은 캠버 라인에서 있던 노멀 그 볼텍스 CT의 속도 성분을 코드 라인으로 옮겼지만 노멀 속도 성분은 0이라는 조건을 집어넣었어요. 쿠타 컨디션은 아직 못 집어넣었어요. 못 집어넣고 그래서 이거보다 sin 에어포일 셀이다. sin 에어포일 셀이다. 우리 항공역학 시간에는 항상 맨날 중요하다 그래요. 앞에서부터 계속 누적해서 중요한 값들이 나오죠. 저기 우리 지배방정식 할 때도 앞에 내용 다 정리해갖고 겨우 지배방정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포텐셜 프로 만들어갖고 또 겨우 어떻게 해갖고 에른 니콜 로브이 감마했더니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그랬고 그런 과정을 또 거쳐서 이제 에어포일에 처음 적용했으니 얼마나 중요해지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으로 가면 이제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없잖아요. 항상 이게 배우는 내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윗단계. 그래서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sin 에어포일 시어리의 지배식 이거를 이제 풉시다. 이게 풉시다.가 이제 그다음 목표에 이제
뭐 thin airfoil theory 그러면은 2차원 날개의 thin airfoil theory는 여기 뭐 이 식으로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저 프리스트림에 의한 노멀 속도 성분이고 이거는 볼텍스 CT에 의한 그 지점의 노멀 속도 성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페이지에서 우리가 thin airfoil theory 뭐를 가지고 있냐면 프리스트림의 자유유동에 의한 속도 성분과 자유유동에 의한 이 캠버 라인의 속도 성분이 자유유동에 의한 캠버 라인의 속도 성분이죠. 그 다음에 코드 라인에 볼텍스 시트를 분포시켜서 그 근방 코드 위치 그러니까 WS에 해당하는 자리를 WX로 표시해서 이 점은 노멀 벨로시티 두 개를 합해서 0이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thin airfoil theory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간단한 걸로 이제 시메트릭 에어포일을 해보자 이거죠. 시메트릭 에어포일이니까 dx분의 dz는 0이 된다. dx분의 dz는 0이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시메트릭 식을 만들었어요. 시메트릭 식을 한번 검토해보면 v 인피니트 알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시메트릭이니까 코드라인이라는 게 그냥 뭐 직선이에요. 직선이 그냥 0에서부터 1까지 또는 C까지 여기 변화 0에서부터 C까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거나 식은 안 하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는 뭐냐면 감마의 분포를 구하겠다. 식이 하나니까 감마의 분포가 적분식이니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자, 우리가 잘 안 풀리는 거는 대부분 가서 어디 가서 찾아와요? 적분 변환이 좌표 변환에 의해서 적분 테이블 우리 사인 코사인으로 막 거치는 게 아주 뭐 적분하다가 안 나오면 전부 상감수로 가는 거예요. 또 적분 테이블을 보면 어마어마한 많은 그 적분 함수들의 적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다 써먹는지도 잘 모르지만 자관 옛날부터 많이 누적시켜 놨어요. 우리 그 지난 학기에 우리 라플라스 변환을 배웠어요. 라플라스 변환을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우리는 라플라스가 처음 그 변환식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고 라플라스 이후에 한참 뭐 몇십 년 있다가 영국의 수학자 헤비사이드라는 분이 있어요. 헤비사이드라는 분이 이런 그 변환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서 이제 그때는 명칭을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유닛 펑션 할 때 이렇게 하면 유닛 펑션 하면 이렇게 갖고 뭐 어느 순간부터 1이 되는 함수죠. 이걸 처음 제안한 사람이 헤비사이드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볼 때는 헤비사이드 유닛 펑션이라고 또 해요. 또는 우리 델타 펑션 있잖아요. 델타 펑션이 이렇게 올라가는 델타 펑션. 이것도 정의하는 거는 디렉의 델타 펑션이 디렉이라는 수학자는 건데 뭐 저기 아마 뭐 원자력 그 핵폭탄 원자폭탄 개발하던 그 디렉일 거예요. 그 미국의 다. 그래서 자관 이런 이 헤비사이드라는 분이 라플라스 변환을 개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제 뭐 어떤 걸 새로 개발하면 그 수학 학회나 그런 데서 이제 뭐 영국 같으면 로얄 소사이어티에서 그거를 누구 실적이나 하고 막 따지잖아요. 열심히 찾아봤더니 라플라스가 이미 몇십 년 전에 라플라스 적분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라플라스 적분. 그걸 적용을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걸 라플라스 적분이라는 거를 적용을 했고, 그게 헤비사이드는 그 적분이 있는지 모르고 자관 개발을 했지만 보니까 그 적분하고 같은 개념이더라. 그래서 이름이 라플라스 변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이게 라플라스가 다 개발한 게 아니고 그 당시는 라플라스는 돌아오실 때까지 그 변환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라플라스 적분을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 수학에서 적분 테이블에 있는 여러 함수들은 자관 정확한 용도는 모르지만 복잡한 적분들을 어느 함수들을 다루다 보면 그런 적분을 찾아내겠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이 나오면은 적분 테이블에 가서 이걸 어떻게 변환할 때는 대부분 삼각함수로 변환했어요. 그래서 그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기 라플라스 변환 헤비사이드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가 됐는데요. 저거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수학에 이름 붙이는 게 그렇다 얘기죠. 수학에 이름 붙이는 게. 그래서 이제 변환을 할 때 우리 이제 0에서부터 C까지 변환하는데 삼각함수로 변환을 하니까 이렇게 그 C는 2분의 C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해주면은 코사인 세타 0 넣어주면은 그 C는 0 되죠. 0 되죠. 세타 0 넣어주면 그 C 0. 세타 0이면은 그 C 0. 그 다음에 그 세타에다가 파이를 넣어주면 삼각함수로 따지면 코사인이니까 파이 넣어주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돼서 2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돼서 그치는 C가 되죠. 그래서 적분 구간은 0에서부터 파이까지가 되는 거죠. 0에서부터 C로 돼 있던 게 0에서부터 파이까지가 되고 여기에 이제 적분 변수는 크시지만 이뮤점 x는 뭐 세타 제로가 되겠죠. 이미 값이니까 세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시메트릭 라인에서 이 식을 보면은 우변은 상수예요. 우변은 상수인데 좌변은 요 크시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 x 제로가 껴 있어요. 이미의 위치하고 상관없이 이 값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저건 적분 변환식에다 넣고 d 크시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 크시 해주면은 앞에 t는 없어지고 d는 2분의 c에 뭐 코사인 세타인가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겠죠. 자, 해서 식에다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식에다 집어넣어주면은 이렇게 10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이렇게 봤더니 그러면 이걸 적분 테이블에서 열심히 이제 찾아봤더니 분모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가 있고 분자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있으면 적분하면 파이가 되더라. 이거죠. 파이가 된다. 적분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역으로 어떻게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해봤더니 그러면은 V 인피니트 알파가 나오려면 여기 감마 세타 자리에다가 서로 약분되는 값 여기 사인 세타 약분 되게끔 해주고 분모에는 이 값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파이가 되니까 여기 있는 파이하고 상쇄되고 2 나눠주고 2 해주고 알파 v 인피니트 되더라. 그래서 해는 감마는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역으로 어떤 값을 찾아서가 아니라 적분 테이블에 있는 값들에 대입을 해서 감마 해를 이렇게 찾았다 이게. 감마 해를 우리가 이 방법을 모르면 절대 찾을 수가 없죠. 방법을 모르면 어쨌거나 우리 공학에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적분식으로 나타나면 결국은 잘 적분이 안 되면 뭔가 좌표 변환을 해서 적분 테이블에 있는 거하고 이빨을 맞춘다. 근데 억지로 꼭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적분 테이블에 있는 거나 이런 수식들이 전부 출발은 어디서 주자고죠? 출발은 어차피 비슷한 뉴턴의 역학에서 출발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자리로 가요. 비슷한 자리로 가니까 그게 적합한 타당한 문제 풀이 과정을 가져왔으면 적분 테이블에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저거는 이제 감마 분포를 이렇게 찾았어요.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좌표 변화를 이렇게 한다. 크시로 좌표 변환해서 쪼르륵 대입해서 이거를 적분 테이블에 비교한다. 비교해서 파일을 찾았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감마 값을 구한다. 그죠?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좌우로 눈치 보면서 그냥 한 거지만 이 값은 정해지는 거고 여기 미지수 A라고 넣어서 니꼬로 알파 V 인피니트 대기해서 되도록 A를 구해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좌우 비교해서 그냥 바로 A 값을 정했지만 그래서 감마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러면 감마가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푸탑 컨디션을 만족해야 돼요. 트레일링이 세타는 내 거로 파이에서 0이 돼야 된다. 근데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파이 넣어주면 분모 0이고 분자도 0이고
0분의 0이면 로피탈의 정리를 쓰죠. 저 미분의 극한값 찾을 때 뭐 0분의 0으로 가거나 인피니티브로 들어가거나 미분에서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정리죠. 로피탈의 정리. 개념상으로 말하면 두 함수 분모 분자가 있으면 어느 게 빨리 0으로 수렴하느냐 또는 어느 게 빨리 인피니트로 수렴하느냐. 그 수렴하는 게 빨리 인피니트로 수렴하는 게 분모에 있으면은 이거는 수렴하고 그 다음에 분모의 분자가 더 빨리 0으로 수렴하면 이건 수렴하는 거고 그게 그런 관계인데 그럼 뭐 이렇게 빨리 수렴하려면 미분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는 지금 0분의 0이니까 이걸 할 것 같으면 자, 어느 게 빨리 수렴해야 된다고요? 치 다시 위의 치가 빨리 수렴해야죠. 위의 치가 빨리 수렴해야 빨리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미분해서 빨리 수렴하도록 해준다. 해서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이 알파 v 인피니티 분모는 코사인 세타고 분자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0으로 간다. 그래서 코타 컨디션을 만족한다. 우리가 코타 컨디션을 여기서 만족을 못했다. 그러면 해는 어떻게 돼요? 코타 컨디션을 만족을 못했다. 그러면 해는 지금까지 푼 게 헛일이에요. 헛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기에 해당하는 해가 없을 수도 있고 저건 우리는 코타 컨디션을 넣어가지고 해를 구한 게 아니고 해를 구해서 착해봤더니 코타 컨디션을 만족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해가 아니었으면 앞에 저런 방법으로 CNF를 쓰면 뭐가 안 맞다 하고 그 뭐 넘어갈 뭐 다른 방법을 찾아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총 서큘레이션을 구해야죠. 총 서큘레이션은 0에서부터 C까지 감마를 디크시로 우리 뭐 감마 구할 때 전부 차폐 변환을 했으니까 그대로 차폐 변환을 해줘야죠. 2분의 C에 D 크시 아까 하는 게 2분의 C에 사인 세타에 D 세타고 감마 크시는 감마 세타로 그대로 넣어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감마 세타 그대로 넣어주면 사인 세타는 약분되고 알파 C의 V 인피니티 0에서 파이까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거는 뭐 구티에 뭐 차폐 변환할 필요도 없죠. 앞에 치 적분하면 파이고 TH 적분하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니까 코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상하 대칭돼서 없어져서 파이 알파 C의 V 인피니트다. 그래서 양력은 어떻게 되냐? 양력 L 다시가 됐죠. 2차원 단면의 단위 길이라고 했죠. 2차원 단면의 양력 계수니 단위 길이 1에 대해서 양력 계수니까 로 V의 감마 해서 파이 알파 C 로 V V 인피니티 제곱다. 이게 뭐 잘못 집어넣으면 엉터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집어넣어 봤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양력 계수가 필요하니까 양력 계수는 2차원 단면이니까 Q 인피니티 S의 L 다시 방금 구한 L에다가 통합 그 다음에 S는 코드 랭스에다가 단위 스팬이다. 단위 스팬 1. 그래서 약분 딱 해줬더니 2파이 알파가 나오더라. 2파이 알파. 시메트릭일 때 양력 계수는 그냥 받은 각에 따라서 여기 기울기 2파이. 기울기 CL은 2파이 알파고 기울기는 2파이다. 자, 이 파이가 참 그 삼각함수를 도입해서 변화를 해서 나온 그 파이가 등장했겠지만 분모에 이제 바둥각 알파에 대해서 파이가 뭐 저기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해서 표시하고 했기 때문에 파이가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양력계수 구하는데도 파이라는 그 수가 도입된다 이거냐. 그래서 상당히 파이가 중요한 식이 되겠다 이거죠. 중요한 식이 된다. 그러면 모멘트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멘트는 여기서처럼 dm은 이거로 여기서 발생하는 리딩 이지에 대한 모멘팅 그러면 크시에다가 이쪽 TL을 곱해주는데 모멘트가 이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크시의 TL이 되겠죠. TL 양력 여기 리딩 이지의 모멘트는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양력 그대로 이제 적분을 해줘야죠. 0에서부터 C까지 크시의 TL이다. TL은 뭐냐면 여기 감마의 크시의 감마 크시의 디크시 그대로 미소 양력을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쪼록 대입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시는 그리브레 C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 감마 세타는 원래 있던 값 해주고 디크시도 변환 그대로 해주고
그러면 리딩 값은 쪼르륵 다 대입했어요. 이렇게 뭐 대입하면서 숫자 틀리게 대입하면 바로 엉터리가 되겠죠. 그러면 쪼르륵 뭐 사인 세타는 약분되고 없어지고 여기에 남는 게 1 코사인 제곱 세타. 1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죠? 사인 제곱 세타죠. 사인 제곱 세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적분할 때는 제곱 세타 할 때는 이제 저기 이렇게 바꿔줘야죠. 2분의 1에 1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죠. 뭐 사인 2세타로 바뀌는 게 아니고 여기 0 넣어주면 0 넣어주 세타는 0 넣어주면은 여기가 1 돼서 0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일 때는 0 넣어주면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사인 제곱 세타는 마이너스고. 해서 계산했더니 x처럼이 마이너스 q의 c제곱에 2분의 파이 알파다. 자, 리딩 이지의 모멘트를 계산했더니 x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뭐 동합에다가 면적 s에다가 코드 랭스 c. s는 뭐냐면 c 곱하기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알파. 파이 알파는 이꼬르 2분의 파이 알파는 뭐냐면 아까 그 뭐 양력계에 있어서 2분의 CL이죠. 그래서 M 리딩 이즈는 마이너스 4분의 CL이 4분의 CL이고 우리 그 1장에서 양력계에서 그 리딩 이즈에서 값하고 이렇게 뭐 관계식 구하는 게 있죠. 관계식 구하는 게. 그래서 4분의 C점에 기준 잡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리딩 이즈 모멘트가 이렇게 있고 모멘트가 있고 양력계수가 이렇게 있고 양력계수가 이렇게 있고 4분의 C점 4분의 C점의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면 모멘트는 본래 모멘트에다가 그렇죠? 본래 모멘트에다가 그 양력에서 생기는 거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4분의 CL이 되죠. 뭐 단위 길이 C로 좀 뭐 무차원화 시켰으니까 해서 네 꼴이 0이 되더라. 그 4분의 C점에서는 모멘트가 항상 0이다. 항상 0이라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는 0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0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력 중심과 압력 중심이 같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우리 시메트릭 에프리스는 공력 중심과 압력 중심이 같은 점이 된다. 그래서 환산하는 관계는 항상 우리 항상 중요해요. 양력 계수와 모멘트 계수 등을 뭐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이미 위치로 옮겼을 때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캠버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캠버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캠버가 있는 경우 이렇게 캠버가 있는 경우 아까 뭐 이미 다 유도해놨어요. 뭐 그 볼텍스 CT에 의해서 S점에서의 속도 성분은 그 아래 X점에서 노멀 속도와 같다고 일단 했다 이거죠. 얇은 날개니까 그렇게 해서 노멀 벨로시티를 0으로 해주면 방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유도해 놓은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좌표 변환도 같은 식으로 하겠죠. 2분의 C 1 코사인 세트에서 식은 여기까지 나왔다. 여기까지 일단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이제 이처럼 이제 가정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캠버 라인이 스트림 라인 되고 코타 컨디션을 만족하려고 보니까 아까 시메트릭일 때 항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 이게 하나 있었죠. 이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코타 컨디션으로 사인 파이는 니꺼로 제로로 주니까 사인 시리즈로 전개를 하면 되겠더라. 앞에 계수에서 뭐 상수항에 해당하는 이 항은 우리 시메트리 갈 때가 가장 기준이니까 거기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알파 VMP 했잖아요. A0가 알파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캔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알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상수는 할 수 없지만 이 시리즈 전개하는 파트에서 이 파트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사인 시리즈를 사인 시리즈로 뭐 파이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파이 넣어주면 여기 0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식에서 dx분의 dz에서 감마 세타의 개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개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자, 아까 있는 식에서 조금 전에 앞에 벌레 그 식이 벌레식 이쪽에 뭐 v 인피니트 알파에 마이너스 dx분의 dz 돼 있잖아요. 그 식에서 정리를 하면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 테이블 해주마이. 뭐 이 식을 안 옮겨왔네. 안 옮겨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곱하는 항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곱하는 항을 해서 쪼르륵 전개해봤다.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 시리즈 익스펜션 돼 있는 이 항을 따져봤더니 자 이렇게 파이에 여기도 이제 적분 테이블에서 찾는 거예요. 적분 테이블에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사인 n 세타에 사인 세타를 해주면 코사인 n 세타 제로만 남는다. 그래서 좌우변을 정리를 해주면 좌우변을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써먹었듯이 파이였고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의 코사인 n 세타고 그래서 A0 마이너스에서 이런 시리즈 전개가 된다. 이렇게 A0고 AN의 코사인 n 세타는 거로 알파 마이너스 dx분의 dz다. 그러면 dx분의 dz는 어떻게 되냐? 우리 여기 그 캠버의 변화율은 보니까 알파 마이너스 A0고 AN의 코사인 n 세타다. 이걸 이제 코사인 시리즈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푸리에 시리즈, 코사인 시리즈, 뭐 또는 사인 시리즈, 또 코사인 사인 같이 있는 거를 푸리에 시리즈라 그러죠. 그 공학수학 2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고 근데 푸리에 시리즈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 이거는 주어진 어떤 이미어 함수예요. 사실은 이미어 함수고 거기에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죠. 계수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자 이거를 푸리에 익스펜션을 한다. 푸리 익스펜션한 건 뭐냐면 f 세타는 이거로 p0에 pn의 코사인 n 세타로 적분하겠다. 그러면 계수는 이렇게 p0는 5분의 1에 0에서부터 파이까지 f 세타의 t 세타, pn은 5분의 2에 f 세타의 n 세타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미 값을 곱해주면 양쪽을 시리즈로 쪼르륵 전개해주면 곱해서 이런 계수가 나온다. 근데 이제 푸리어 시리즈 하는 공부를 또 여기서 뭐 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기 좀 나중에 한번 그 공학수업 2에 있는 그 유튜브에 있는 강의를 한번 소개를 하겠어요.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은. 근데 여기서 나오는 풀이에도 그 지도교수가 라그란지든가 라플라스든가 저건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까 학위 논문을 라그란지, 라플라스, 또 르잔드르 세 L자 붙은 분이 심사를 했어요. 심사를 했는데 자, 그 당시에는 열전달 문제가 아주 중요했답니다. 열전달 문제. 여기 1800 몇 년도니까 열전달 문제를 이렇게 주기함수로 풀었더니 엄청 잘 맞는 거예요. 엄청 잘 맞아서 잘 맞는데 그 지도교수는 라그란지일 거예요. 아마 지도교수는 이 식이 하나씩 끝까지 하면 항상 수렴한다는 걸 증명을 안 했다. 증명 안 됐다. 증명 안 됐다. 하기는 좋지만 자관 이게 좀 논문에 문제가 있다. 계속 이제 그 시리즈 익스펜션한 게 수렴한다는 게 증명이 안 됐다 해서 했었는데 그해 바로 학위 받은 해 프랑스 사람 프레니까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분이 그 프랑스 과학학회에서 이 열렸날 문제를 진짜 잘 풀었다 해갖고 이제 최고 과학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다 해서 지도교수가 뭐 그걸 반대한 건 아니고 그 논문의 자관 저기 급수가에게 수렴한다. 무조건 답이 나온다. 수렴해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이 제대로 안 됐다. 전부 수학자들이니까 이제 끝까지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그래요. 자관은 이제 푸리에가 이 푸리의 급수 전개로 해서 자관 유명 분이다 이거죠. 우리는 푸리의 급수 전개나 여기도 푸리의 변환을 합니다. 공학수 2나 저기 우리 수학적 파트 2에 보면 파트 B에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실험 데이터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 주파수 분석하는 데는 푸리의 변환 또는 푸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마어마히 중요해요. 이 실험 데이터 처리하는 데는. 그래서 자관 나중에 한번 그 뒤쪽에 매트랩 문제 실습할 때 푸리의 변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어디서 공부할 건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F 세타는 dx분의 dz라 하고 이제 갖다가 이제 여기 계수를 구해야죠. 여기 계수를
이렇게 여기 방금 했듯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했잖아요. 잠깐 그 급수 정기함은 여기고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하니까 코사인 뭐 그 dx분의 dz를 적분하면 이 항이 되고 첫 번째 항은 여기서처럼이 n 세타잖아요. n 세타 제로 dx분의 dz에서 파이분의 2 하고 자 이 식이 여기에 해당하고 아까 뭐 저기 우리 급수 정기하는 게 첫 번째 식이 이 식에 해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A0는 뭐냐? A0는 우리가 시메트리 할 때는 그냥 알파였고 그 다음에 뒤에 이 항을 넣어줘야 되겠다 이거지. 그 캠버 라인의 변화율을 자관 t 세타로 적분하는 이런 항을 넣어줘야 되겠다. 두 번째 항은 A에는 S처럼이 그 적분항에다 코사인 n 세타 제로를 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넣어줘서 그 개수를 구하면 된다 이거죠. 개수를 구하면 된다. 이어서 그러면 이제 토탈 서큘레이션 등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까지 한 섹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아피지스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